이번 시간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부채의 개념 및 주요 과목. 부채는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로부터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빌려온 차입금 또는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의 대금 지급 의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학술적으로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로 정의됩니다. 부채의 학술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란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이며 그 예로는 외상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의제 의무란 정상적인 거래 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 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수리를 위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상의 의무로서 부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을 희생하게 됩니다. 의무는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이전, 용역의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됩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부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재화를 구입하면 대급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차입금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재화를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부채가 아니며 미래에 실제로 재화를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부채가 발생합니다. 부채의 분류 및 주요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도 1년 기준에 의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상환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유동부채는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단기 채무를 말하며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채무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미래에 그 외상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을 포함합니다. 판매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합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되 약속 어음을 발행해준 경우에는 지급 어음으로 기록합니다. 단, 재무상태표에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을 합하여 매입 채무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이 아닌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의 설비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 채무 대신 미지급금이라는 과목을 사용합니다. 단기 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미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채무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할 때 발생하는 부채인 반면 미지급금은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외상 채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의 설비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 채무 대신 미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선수 수익은 미래에 벌을 수익 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하면서 향후 1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이를 선수 임대료라는 선수 수익으로 보고합니다. 선수금이란 거래처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 인식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미리 수령한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이미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미지급 이자라는 미지급 비용으로 보고합니다. 기타 유동부채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채 중 당좌 차월,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법인세 및 기타 지급 채무 등을 말합니다. 비유동부채는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말하며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장기간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서 사채라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러한 증서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총액을 사채로 보고합니다. 사채는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며 일반인들도 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구입하여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약정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충당 부채는 판매 보증 등의 과거 거래로 인해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합니다. 충당 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보고되는 부채입니다. 의무 이행 기간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금융부채 예로는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사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 선수수익, 충당부채 등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입니다. 또한 미지급 법인세는 현금을 인도해야 하지만 계약에 기초하지 않았으므로 비금융부채입니다. 자본의 개념 및 주요 과목.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 총액으로부터 부채 총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여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본은 기업의 자산 중 소유주의 몫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서 자산에 대한 잔여 청구권으로 정의됩니다. 자본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본은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순액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에는 소유주가 출자한 출자금과 기업이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벌어들인 이익 중 사내에 보유되어 있는 이익이 포함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을 발생 원천에 따라 소유주가 납입한 자금 중 주식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액, 그리고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유보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평가이익 등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출자금과 유보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빈번히 접하는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자본 과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액면가의 합계액, 즉 주식 1조당 액면가의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이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등 다른 자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본의 가감 성격을 가진 항목을 말합니다. 자본조정 항목의 예로는 자기 주식이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포괄 손익은 대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평가 이익을 말하며 대표적인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을 누적시킨 금액이며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의 누적 금액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입니다.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 전부를 배당하지 않고 일부는 재투자를 위해 남겨둡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놓은 부분의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유보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